2010년도에는 중산층들 자녀 유학으로 많이 보냈었거든요. 최근에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는 부유층이 쌓아온 부와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충분히 있어서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제가 약간 이제 이례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안녕하세요. 금미이즈 대표 김지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민업을 시작한 게 2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가 1999년이었어요. IMF를 이제 막 벗어날 때, 그 당시 이제 IMF 때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많이 부도 났고요. 그리고 또 은행들이 이제 많이 통폐합이 되면서 실제 이제 전산직 요원들이라든지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이제 눈을 돌리면서 특히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쪽으로 임금을 많이 주니까 그때 이제 기술 이민의 이제 붐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는 취업 이민, 캐나다로는 뭐 기술 이민, 호주로는 이제 독립 이민, 이런 이제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2000년 초반에 회사를 설립해서 설명회를 하면 국가별로 진짜 설명회에 한 100명씩 앉아 있었어요. 뭐 호주 뭐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빌딩에서 400명씩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죠. 직업을 찾아서 가는 이민이 이제 주 추세였다고 하면, 2000년 이제 중반 되면서 국가별로 보니까 호주도 보수당이 집권을 했고, 그리고 2000년 후반에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기술 이민이나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 본인들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사실 높아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가는 이민의 수요 자체는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의 그 서프라임이라는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달러가 좀 유입이 되기를 원하는 정책으로 해서 이제 투자이민으로 적극 이제 동참해서 나서게 되면서 부유층들이 미국을 많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2000년 초반 때는 이제 1960년대생 이제 기업에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생계형으로 가는 이제 취업 이민이었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이제 70년대생들 그 세대가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주로 한국에서 전문직 종사를 하시고 가족분들은 미국에 가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조어가 나타난 거죠. 기러기 아파. 본인들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가족들은 이제 미국에 있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족들이 이제 많이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희가 이제 투자 이민을 10가족을 하면 한 20% 정도가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나머지 이제 80%인 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기러기 아빠 형식이었죠. 2010년 이제 중반 돼서는 미국이 조만간 이제 투자 이민 금액을 인상한다고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바뀐 건 2019년도에 90만 불로 인상을 했지만, 그 전에 50만 불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게 됐던 거였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미리 한 3, 4년을 당겨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2010년도에 한국의 이제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 한 2014년, 15년 해서 대략 한 150가구, 그리고 한 2017년도에 200가구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기야 뭐 2019년도에 국민주에서 200가구 했으니까 많긴 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딱 와서 많이 이제 수속이 지연이 되면서 실제 그분들이 2023년 작년에 이제 승인이 나서 미국에서 정착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부유층들이 미국에 많이 자금을 이동을 하고 많이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80년대생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세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 중심형이에요. 전문직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40대 중반이면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가세요. 본인의 직업을 한국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70년대, 60년대 이분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미국의 가족들한테 이제 송금을 보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80년대생 그 젊은 부모님들은요,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원해요. 좋은 자연 환경에서 아이하고의 갖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싶어서 이분들은 본인의 직업을 기꺼이 버려요. 최근에 제가 약간 이제 이례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70대, 80대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영주권 진행을 하러 오세요. 굉장히 정보력이 많아요. 이미 한국, 미국에 대한 세법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해박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본인의 일에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시고 부를 많이 쌓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많이 이제 부를 축적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없는 주에서 본인들이 거주를 하시면서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미 플랜을 짜놓고 영주권 신청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시애틀이 사실 주세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아열대잖아요. 날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선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싱턴주, 시애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빼고는 나머지 주들은 또 법인세나 이제 주세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집권을 하면서 증여세, 상속세를 갖다 과세 범위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한도를 늘려놨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361만 불, 부부 합산해서 한 375억 정도를 내 평생,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거주를 하면서 자녀분이나 제3자한테 증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80대 우리 할아버님들, 부모님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손주한테 증여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직접 그분들이 거주를 하러 가세요. 그리고 이 통합공제세액이요, 실제 내년까지예요. 1361만 불이.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게 이제 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이분들은 잘 아세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이동이 지금 현재 빈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민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1,590원까지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유학생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 송금 보내다가 너무 그게 부담이 돼서 자녀들이 유학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 맞아서 사업을 하거나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고 돌아오신 분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여기민이. 미국은 집권당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이민 자체가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이 두 당 자체가 모두 환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취업이민에 대해서는 서로 갈리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편이고,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해서 아주 뭐 고학력 이민이 아닌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게 이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과 연관성이 굉장히 큰 부분인 거예요. 투자 이민은 문제가 없고요. 취업 이민을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정부가 집권당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고 해야 돼요.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잡았다 그러면은 취업 이민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공화당이 했다 그러면은 취업 이민은 사실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고, 영어권 국가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영어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영주권을 받고 가는 것과 미국에 가서 내가 어떤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국에서 받고 가면 모든 게 편하잖아요. 사실 영주권을 받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오늘은 제가 25년 전 이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현재 이민의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